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은 암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병은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책의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은 절대 치유를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의 회복력을 끊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이론도 연구도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만났던 한 환자분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난했던 암 환자에게 무슨 말을 해주셨나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이론도 연구도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만났던 한 환자분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제 마음 한켠에 오래 남아있는 분인데요. 그분을 처음 만난 것은 몇 년 전 5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정말 무거운 표정으로 제 상담실에 문을 열었을 때입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그분이 처음 꺼낸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이건 다 제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또 아이들 교육, 또 시부모님 병간호까지 자신을 돌볼 틈 따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는 순간 그 모든 사랑과 헌신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아주 참 좋지 않은 칼라로 바뀌었습니다. 내 몸 하나 지키지 못한 내가 너무 한심하다. 가족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눈을 마주칠 수도 없다. 이렇게 된 건 다 자기 잘못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하루는 죄책감으로 시작해서 자책으로 이렇게 끝나는 이런 하루 생활을 했던 중인데요. 그래서 결국 밤에는 눈을 감아도 잠 잘 수가 없고 식사도 제대로 잘 밥맛도 뚝 떨어져 있는 상태였죠. 근데 검사에서는 면역 수치가 아주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던 그런 환자분이었어요.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몸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보다 치열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을 뿐이에요. 그 말에 환자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그녀에게 숙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치유의 시작이 되는 숙제였어요. 예, 첫 번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지금도 소중한 존재다. 이 숙제였고요. 두 번째는 몸을 좀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세요. 고맙다. 정말 수고했다. 여기까지 버텨줘서 고맙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이런 말을 자기 스스로에게 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 한 번은 가족과 꼭 한번 포옹하세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뜻하게 껴안는 그 순간 몸은 괜찮다는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처음은 어색하고 믿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던 분이었던데 한 3주쯤 지났을 때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표정은 처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야기가 원장님, 이상하게 몸이 달라졌어요. 밤에 잠도 자고요. 잘 자고요. 항암 때마다 그 힘들었던 증상들도 훨씬 줄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네요. 그녀의 몸에서도 실제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면역 세포의 어떤 수치, 검사상의 수치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항암 부작용도 이전보다 현저히 줄어든 것이었어요. 의학적으로 보면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자책이라는 이 브레이크를 놓아버리자 멈춰있던 몸속 100명의 의사가 다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암세포를 감시하던 이 면역의사들,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던 이 재생의사들, 독소를 비워내던 이런 해독의사들, 그동안 그녀의 마음이 일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던 그 의사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은 암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병은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책의 마음입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쓸모없다, 나는 실패자다 라는 생각이 그 힘을 꺼버리게 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는 거창한 치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조용한 한마디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지금도 소중한 존재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의 의사들에게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고 그 순간부터 몸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자신을 탓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잘못된 게 아니야. 이제부터 나 자신에게 상냥하게 대해줄게. 지금까지 잘 버텨준 나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내가 말을 해줄게. 그 말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몸은 다시 회복을 향해서 걷기 시작할 겁니다.
자책과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오늘 또 하고 계신가요? 다 내가 잘못한 탓이야. 이 병은 내가 만든 벌이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무서워.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픈 이유를 나 때문이라고 단정 짓고 미래에 대한 공포를 벌처럼 받아야 하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은 절대 치유를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의 회복력을 끊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자책과 두려움이라는 이런 감정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몸속 100명의 의사들이 어떻게 다시 깨어나는지를 아주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은 치료 초기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원장님, 이건 제 벌 같아요. 내가 그렇게 화를 많이 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병에 안 걸렸을 건데,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병에 안 걸렸을 건데. 그 감정의 시작은 후회로 시작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혹시 재발하면 어쩌지? 이 병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렇게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오가면서 현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몸속에서는 아주 무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면역세포는 활동을 멈추고 혈관은 수축되고, 혈관이 수축되면서 몸이 차가워져요. 면역세포는 싸울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책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일은 단순한 심리치유가 아닙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요, 자책과 두려움은 뇌에서요, 같은 회로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 회로가 활성화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자율신경이 무너질 수 있어요.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교감신경이 과활성돼서 혈관이 수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 흡수가 떨어지고 면역세포 이동도 억제됩니다. 둘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한다는 겁니다. 코르티솔,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되어서 면역세포에게 이 명령 체계가 마비된다는 거예요. 암세포 감시 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세포 환경의 변화입니다. 저산소, 저체온, 산성화가 진행되면서 암세포가 살아남기 좋은 토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자책과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한 세포 환경을 병이 자라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어떤 생리적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과 면역의 관계를 다루는 국제학술지라고 그랬죠. Brain Behavior and Immunity라고 하는 2020년 연구예요. 만성적인 두려움 상태에 있는 환자군은 NK세포 활성이 최대 40% 감소한다. 그리고 항암 치료 효과도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했죠. 세계 면역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인 이 Nature Reviews Immunology 이 연구에서는 부정적 감정의 장기화는 면역 억제, 염증 반응 증가, 세포 내 산소 공급 저하를 일으켜서 암세포의 생존 환경을 강화한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과학도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은 몸의 화학 반응이다. 그리고 그 화학 반응은 암세포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의사,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 이 사회의학 관점에서 보면 몸을 치유하는 것은 약도 수술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의 독소를 빼내는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실천했던 이 자책과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3단계 연습법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책임이 아닌 자신에게 상냥하는 언어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잘못된 게 아니야. 나는 내 삶을 최선을 다해 그냥 살아왔어. 이제는 나를 벌 주는 대신 내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야. 그 말 한마디가 면역세포를 깨우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몸에 고맙다는 말을 좀 자주 하세요. 자책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미안하다고만 말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지만 몸은 미안하다보다는 고맙다는 말에 훨씬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심장아, 오늘 때 끼워줘서 고마워. 간아, 지금까지 해독하느라 수고 많았어. 면역아, 매일 싸워줘서 고맙다. 몸을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몸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습니다. 셋째, 작은 실천을 통해서 지금으로 좀 돌아오세요. 자책과 두려움은 대부분이 과거와 미래에서 옵니다.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쉬운 방법을 한번 훈련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하루에 10분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생각이 올라오면 그냥 흘려보내고 호흡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숨 쉬는 지금 이 순간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절대 배신하지 않는 가장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호흡으로 친구 삼아 한번 해보세요. 이 연습이 습관화되면은 생각이 이제 멈춰지고 몸은 다시 회복의 속도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이 환자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중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원장님, 이상하게 항암제가 전보다 훨씬 더 잘 듣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밤에 잠이 너무 잘 온다. 그래서 몸이 좀 덜 붓는 것 같고 피로도 확 줄었다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이제 싫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싫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특별한 뭐 치료를 받은 건 아닙니다. 단지 자기 비난을 내려놓고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왔을 뿐이죠. 그 순간 몸속 의사들이 다시 일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몸은 서서히 회복의 속도로 돌아선 겁니다. 여러분, 병을 이기는 힘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힘은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과거를 탓하지 마세요. 두려운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하고 좀 인정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도 괜찮아.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치유하자. 그 순간부터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병은 나를 해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닌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하다고 내가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게 어떤 무너진 느낌.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병이 자신을 해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요. 이 병 때문에 인생이 다 무너졌어요. 나만 이런 병에 걸린 게 아닐까요? 너무 억울해요. 많은 분들이 병을 배신자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병은요, 마지막 순간에 울리는 하나의 경고음입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면 멈춰, 점검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몸에서 이야기한 하나의 메시지예요. 이 경고등이 만약에 없었다면 차는 갑자기 고장나서 멈춰버려 버리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병이 없었다면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다가 결국 더 큰 위기를 맞았을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50대 초반에 한 남성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평생 가족을 위해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아침은 대충 뭐 빵과 커피,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또 저녁은 회식 자리에서 뭐 고기와 술, 운동 같은 것은 나중에 시간 나면 하지 하면서 계속 뒤로 미뤘습니다. 하루에 5시간밖에 못 자고 주말에도 일 생각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죠. 그렇게 30년을 막 달려오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진단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그분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에는 왜 나야? 라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이렇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하신 말은 원장님, 제 몸이 저를 배신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지만은 치료와 회복 과정을 함께 하면서요. 그분의 마음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말씀이 만약 이번에 암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서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졌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암이 아니었으면 멈출 이유도 없고 또 돌아볼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병은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멈추라고 몸에서 보내는 붉은 신호등이 켜진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요. 체온이 1도 오르면 면역세포 활동이 30% 증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면역을 깨우는 우리 몸의 하나의 전략입니다. 또 통증은 해당 부위를 쓰지 말라고 하는 신호잖아요. 염증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기 위해서 혈액과 면역세포를 집중시키는 하나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피로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활동 좀 줄이고 회복에 에너지를 쓰라고 하는 하나의 지시죠. 즉 우리가 흔히 없어야 할 증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의 회복 작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밤을 새워도 또 스트레스를 받아도 잘못 먹어도 처음에는 우리 몸이 다 견뎌냅니다. 하지만 한계가 오면은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가 바로 증상입니다. 암 진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세포와 면역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라는 거예요. 이 신호를 무시하시면 더 큰 사고가 나지만 신호를 제대로 읽고 우리 삶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학은요, 병을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자연치유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병을 몸이 보내는 회복의 메시지로 해석한다는 거죠. 당신의 삶이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지금 멈추고 새 길로 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수년간 쌓아놓은 어떤 잘못된 습관과 우리의 삶 스트레스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5% 남았을 때 이 켜지는 절전 모드 있잖아요. 이것처럼 병은 더 버티지 못한다고 알려주는 신호예요. 이때 삶을 전환하면 병은 사라지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암도요. 처음에는 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세포가 환경에 적응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산소가 부족하고 혈액순환 장애가 오고 독소가 바닥에 이렇게 넘치다 보면 이런 환경에서 정상세포는 살기 위해서 막 성질을 바꾸잖아요. 그게 바로 암세포가 되는 과정이에요. 미국 NCI라고 해서 국립암연구소가 있어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특별한 치료 없이 암이 사라진 사례가 70% 이상이 바로 삶의 태도와 심리적 전환 이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병이 왔을 때 삶을 바꾸면 회복 가능성이 커진다는 하나의 증거죠. 그렇다면 병이 보내는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여기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몸의 신호를 한번 일기같이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피로, 어떤 수면 패턴, 또 소화 상태, 감정의 어떤 변화들을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이거 2, 3주만 한번 딱 기록해도요, 하나의 반복 패턴이 보여요. 두 번째는 증상을 억누르기보다는 원인을 한번 찾는데 신경을 써보시라는 거예요. 진통제, 소염제는 이게 임시조치일 뿐 왜 이런 증상이 생겼을까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음식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운동의 부족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치료와 생활 개선 병행을 한번 하기인데요. 병원 치료는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식습관이라든가 수면, 또 스트레스 관리, 운동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은 결국 배신자가 아닙니다. 병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SOS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큰 위기가 오지만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삶을 바꾸면 병은 오히려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병과 막 싸우는 대신 내 몸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분노 대신 자신에게 좀 상냥하게 대하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왜 나한테 대신에 내 몸이 지금 나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 질문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그 순간부터 몸의 자기 치유력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병은 나를 해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저는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고요,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가 딱 떠올랐다면 지금부터 작은 변화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 자연치유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저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암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암이라는 병을 진단받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대부분 이제 세계 공통적인데요. 왜 하필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병이 온 거지? 스쳐간다라고 합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이런 질문들 수없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려요.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단 한마디를 만약 자신한테 한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처음엔 이 질문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하나의 깨달음 같은 걸 얻었는데요. 암은 단순히 몸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깊은 메시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기 시작하면 몸의 방향도
삶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암은 두려운 적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찾아온 50대 중반의 한 남성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인생이 참 안정적이었어요. 중견기업의 임원이시고 또 집도 마련했고 뭐 자녀들도 아주 잘 컸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늘 시간에 쫓기는 삶이었어요. 아침은 대충 뭐 커피와 빵, 점심은 회의 중 막 허겁지겁, 저녁엔 잦은 회식과 막 과음, 주말엔 골프나 접대 자리에 막 불려다녔죠. 이렇게 자기 몸의 목소리는 거의 듣지 못한 채 30년을 달려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간암 진단을 딱 받은 거예요. 그분이 제게 한 1000마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제 자신은 없었네요. 이분이 이제 병원 치료와 함께 자연치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분은 암이 던진 이 질문,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에 대해서 진심으로 답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그동안 거의 매일 외식으로 막 이렇게 해결하던 식사를 이제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자연식 식당으로 바꿨습니다. 갓 지은 현미밥과 체질에 맞는 자기 제철 채소 반찬들, 그리고 또 술잔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이 저녁 식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건강을 지키는 이런 것은 결국에 내가 매일 선택하는 한 끼의 식사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둘째, 주일에 골프가 유일한 운동이었던 것을 이제는 매일 아침 긴장을 푸는 어떤 릴렉스하는 운동과 3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자기 몸과 마음을 깨워주는데 이게 사용하면서 피로보다 활력이 감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삶의 목적을 새로 세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기쁘고 충족감 있게 보내자. 내일 죽어도 아쉬움이 없을 만큼 한번 살자. 이 다짐을 품으니 아침 햇살도 가족의 어떤 웃음도 마시던 한 잔의 따뜻한 차도 모두가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시계가 가는 줄도 모르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종양 크기는 절반 가까이 줄었고 그 무겁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암이 제게서 시간을 빼앗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인생을 줬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이 먼저 웃고 몸도 따라서 같이 웃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암은 세포가 갑자기 나빠졌다가 아닙니다. 몸 전체 리듬이 오래도록 어긋났다라고 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예요. 특히 3가지 리듬이 중요한데요. 첫째는 잠의 리듬, 정말 중요합니다. 야근, 막 불빛, 들쑥날쑥한 어떤 취침들, 숙면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 숙면하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DNA가 복구되고 면역 순찰의 타이밍이 아주 막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면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먹는 리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 음식, 야식, 폭식, 가공식품으로 결국 이 당독소라고 하는 이 당은요, 우리 몸이 그걸 처리하느라고 지치게 돼 있어요. 결국 인슐린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인슐린의 문제가 결국은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립니다. 세포 에너지 공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가 나타나잖아요. 그 결과로 결국 우리 세포들은 저산소 환경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 불균형을 결국은 이런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세포 환경이 암이 클 수 있는 환경으로 고착돼 간다는 겁니다. 셋째는 움직임의 리듬입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그리고 운동, 과잉이나 부족, 이런 생활이 림프나 정맥이나 모세혈관의 흐름이 막히게 돼요. 결국 혈액순환 장애가 오고 노폐물과 염증이 결국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서 세포 조직이 하나씩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암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너 이 이듬으로 계속 살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생활을 계속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하나의 경고이자 삶을 바꿔야 한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하나의 외침입니다. 의학의 치료는 종양을 없애는 일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거 꼭 필요해요. 그런데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왜 지금 내 몸은 이 신호를 보냈을까를 한 번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암을 적으로만 보면 삶을 끝없는 전쟁이 됩니다. 하지만 암을 메시지로 듣게 되면 지금까지 결산서이자 앞으로 그릴 설계도가 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방법보다 태도입니다.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은 몸만이 아니라 몸을 대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병을 치료할 때 환자분들과 이런 태도의 전환 5가지를 꼭 연습하게 하는데요. 첫째는 빨리 해서 좀 충분히로, 속도보다 회복의 여백이 좀 필요하다.
지금 내가 충분한가를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둘째는 완벽에서 좀 꾸준으로 하루 100점이 아니라 오늘 1점만 전진해보자. 작은 이 지속하는 것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집착에서 희망으로 해야만 한다는 대신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무보다 나에게 주는 선물로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 기쁨이 결국 병을 치료하고 면역력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통제해서 좀 대화로 증상을 막 억누르려고 하는 대신 무엇을 알려주려고 이게 왔는지를 한번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병의 의미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혼자에서 동행으로 주치의와 가족 그리고 동료 나 자신과 팀을 이뤄야 됩니다. 우리가 정답을 완벽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오늘 나에게 좀 정직해지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숨을 쉬고 있니? 너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고 무엇에 마음을 쓰고 있니? 너는 너에게 얼마나 상냥하게 대하니? 아니면 내 자신을 계속 막 다그치고 있니? 싸움의 시간을 좀 잠시 내려놓고 자신에게 상냥하게 돌봄의 시간을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면 몸은 놀랍도록 조용히 방향을 좀 바꿉니다.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고 심장이 한결 좀 느긋해지고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조용히 혼자 있을수록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깨어났다. 결국 암은 끝이 아니라 다시 쓰는 서문입니다. 이제부터 이 페이지에 무엇을 적을지는 우리 몫이에요. 자신을 탓하지 말고 자신에게 상냥하게 자신을 한번 돌봐주세요. 몸은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바로 당신 편입니다. 여러분, 암이 던진 질문,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오늘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병이 대신 이 병이 내게 무엇을 알려주기로 하나?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순간 암은 적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솔직한 친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내 몸이 병이 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동안 건강하다고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병원 진단에서 암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 많은 분들은 그 순간에 머릿속이 하얘지고 시간이 멈춘 듯이 숨이 막 가빠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여기까지구나. 그런데 오늘 저는 암 진단이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의미를 새롭게 만약에 이해하신다면 암이라는 병이 우리들 인생에서 전혀 다른 얼굴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진료실에서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원장님, 이제 저 끝난 거죠. 마치 암 진단은 인생의 막 종착역인 것 같이 몸이 완전히 배신한 신호처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수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서 잘못된 생활 습관, 과로, 영양의 불균형, 스트레스가 결국은 쌓여서 마지막에 터져나오는 몸의 경고음이죠. 이 경고를 종착역으로 볼지 인생의 방향 전환점으로 볼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초반의 한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부지런하고 건강해 보였던 분이었는데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족 아침 식사를 막 준비하고 또 남편 출근 챙기고 손주 유치원 또 데려다주고 끝나고 나면 동네 모임 가서 막 봉사활동까지 하루를 정말 꽉 채우면서 살았던 분인데요. 그런데 그분의 어떤 삶 속에는 늘 나보다는 남이 먼저였던 그런 분이었어요. 식사 대충 남은 반찬으로 이렇게 때우고 또 스트레스가 막 쌓이면 막 뭔가 먹는 것으로 이렇게 막 달래시기도 하시고 나 괜찮아를 막 입버릇처럼 반복하면서 자신을 좀 뒷전으로 막 밀어놨던 분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에 가벼운 건강검진에서 유방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분이 제게 하신 첫 마디가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원장님, 저는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암이 온 거죠?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암이란 삶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몸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이에요. 지금까지는 남을 먼저 챙기느라 자신의 몸과 마음은 뒤로 계속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좀 배려하고 자신에게 상냥한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하여튼 그날 이후에 그분은 정말 삶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 후 30분 정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정해서 햇볕을 쬐면서 걷거나 또 조용히 명상 같은 것을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식사도 더 이상 남은 음식이 아닌 신선한 채소와 제철 과일로 자신을 위해서 다시 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후에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와 면역 지표가 뚜렷하게 좋아졌고 치료 부작용도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만약에 암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저 자신을 이렇게 소중하게 대하는 법을 몰랐을 거다. 암이 제 인생을 빼앗은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돌려줬어요.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우게 해줬거든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의학적으로요. 암이 왔다는 건 세포가 단순히 돌연변이로 변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포 환경의 악화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하고 영양이 불균형해지고 독소가 축적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면역력 저하로 감시해야 할 이 암세포들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 만성염증과 이런 것들이 결국 쌓이면서 암으로 진행된 거라는 거예요. 미국의 국립암연구에서도 NCI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도 암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몸의 내부 환경이 오랜 시간 무너진 결과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요. 즉 암은요. 이대로 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몸의 마지막 경고이자 지금 당장 삶을 전환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의학은 암을 없애야 할 목적, 즉 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암이 왜 지금 내 몸에 왔을까? 나한테 왔을까를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암은 나쁜 세포가 갑자기 침입한 게 아니에요. 내 세포가 환경에 막 적응하려다 변형된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는요, 무상소 에너지 대사로 바뀝니다. 혈액순환이 나쁘면 세포에는 노폐물과 독소가 쌓여서 세포 환경이 악화됩니다. 지속적인 어떤 우리의 스트레스 삶은 면역의 암세포 기능을 아주 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종양은 잘라내도 암은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삶의 환경을 바꾸면 암세포가 자랄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암 진단을 받았다면 이 세 가지는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멈추기입니다. 일, 관계들, 이 생활 속에서 속도를 조금 줄이시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달리는 차는 결국 엔진이 고장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좀 상냥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 몸의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식습관, 수면 패턴, 스트레스 원인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암은 생활환경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치료와 회복을 병행하는 겁니다. 암의 치료는, 이 병원 치료는 필요시 적극적으로 좀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면역을 살리는 자연치유 습관을 동시에 같이, 이거는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암은 결코 무작정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오지 않습니다. 암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삶의 경고등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병이 대신에 이 병이 내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 질문이 바뀌는 순간 암은 적이 아니라 인생을 변환시키는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부터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라도 기울여 한번 보세요. 그것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인생 방향을 바꾸는 저는 불씨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